안녕하세요 여러분, 숙면 연구가 잠 박사입니다. 혹시 밤마다 잠 못 들어 뒤척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개운치 못한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을 방해하는 범인이 의외의 곳, 즉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부족한 잠은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기분 변화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숙면을 위한 의외의 습관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꿀잠을 방해하는 의외의 원인들을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잠 못 이루는 밤, 불안하고 답답했던 시간은 이제 안녕을 고하고 편안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함께 빠져들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숙면을 위해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경험했던 모든 비법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아낌없이 대방출해 드릴 테니 단 하나의 정보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잠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과 활기찬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꼭 붙들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아 SNS를 스크롤하고 유튜브 영상을 끊임없이 시청하며 심지어는 업무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숙면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런저런 알림을 확인하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오락성 콘텐츠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수면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밤이 되어 빛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 몸에 이제 잠들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우리 뇌는 여전히 아직 낮이야, 활동해야 할 시간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멜라토닌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잠들더라도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어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노출되어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뇌가 이렇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진정되지 않아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설령 잠이 들더라도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이나 레마리엠 수면을 방해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숙면을 위한 첫 번째 의외의 습관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침실에서 스마트폰 멀리 두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면 침실을 디지털 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침실은 오직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것이죠. 알람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대신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활용하거나 거실이나 다른 방에 스마트폰을 두고 주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실천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깊은 잠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는 단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의 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 의외의 습관은 바로 규칙적인 시간에 깨고 잠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에는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바쁘게 살다가 주말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잠을 한꺼번에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지만 주말에는 정오까지 늦잠을 자거나
밤새도록 활동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숙면을 방해받는 것은 물론 만성적인 피로와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서케디언 리듬, 서케이디언 리덤이라고 불리는 약 24시간 주기의 생체 시계가 존재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 현상들을 조절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각성 주기입니다. 생체 시계는 외부 환경, 특히 빛과 어둠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 따라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일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겪는 시차 증제, 레그과 유사한 상태를 매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늦잠을 자면 평일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단순히 잠의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대사 질환 위험 증가, 심리적 불안감 증폭 등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두 번째 의외의 습관이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계없이 최대한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이나 불가피한 스케줄로 인해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상 시간이라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잠이 올 때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패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생체 시계가 점차 안정화되어 훨씬 더 쉽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꿀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비법이자 건강한 삶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재설정하여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자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의외의 습관은 바로 낮에 햇빛 충분히 쬐기입니다. 낮에 햇빛을 쬐는 것이 밤잠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햇빛이 피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은 밤의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햇빛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부 자극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동시에 세로토닌이라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기분을 조절하고 안정감을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우리 몸속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즉,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해야 밤에 충분한 양의 멜라토닌이 생성되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고 깊은 잠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세로토닌 생성량이 부족해지고 이는 곧 밤에 멜라토닌 생성이 불충분해져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광 노출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숙면을 위한 세 번째 의외의 습관은 낮에 의식적으로 햇빛을 쬐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밖에서 걷거나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야외로 나가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독서를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이라면 점심시간에 공원이나 가까운 야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주기적으로 창가에 가서 바람을 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의 햇빛 노출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니 가능하다면 오전에 햇빛을 쬐는 것을 권장합니다. 햇빛은 비단 수면뿐만 아니라 우울감 감소, 기분 개선, 비타민 D 생성 촉진 등 전반적인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햇빛을 마음껏 누리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편안하고 깊은 잠을 경험해보세요. 햇빛은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제입니다. 네 번째 의외의 습관은 잠들기 2시간 전 반신욕 또는 족욕하기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숙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혹은 오히려 몸이 뜨거워져서 잠이 더 안 오지 않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정교한 체온 조절 메커니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에 몸의 심부 체온이 살짝 낮아지면서 수면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즉, 우리 뇌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수면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들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몸의 심부 체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조에서 나와 침대에 들 준비를 하면서 상승했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 자체가 멜라토닌 분비를 더욱 촉진하고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 상태로 이끌어 숙면에 훨씬 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중력의 가속도가 붙듯이 체온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서서히 식히는 과정이 우리 뇌와 몸에 이제 정말 잠잘 시간이야 라는 강력한 수면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어 체온을 급격히 낮추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몸을 데웠다가 서서히 식히는 과정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숙면을 위한 네 번째 의외의 습관은 잠들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전쯤 38도에서 40도 사이 정도의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으면서도 몸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하며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욕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더욱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향기요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숙면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라벤더, 캐모마일, 로즈 다마스크 향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향들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하루 동안 쌓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하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오늘 밤부터 꼭 시도해보세요. 하루의 피로를 따뜻한 물과 함께 깨끗이 흘려보내고 편안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침실이 최고의 스파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의외의 습관은 바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량 조절하기입니다. 설마 이것도 의외의 습관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카페인과 알코올이 자신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전 커피 한 잔은 괜찮겠지, 잠 안 올 때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더라와 같은 오해들이 바로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초콜릿, 일부 탄산음료 등 다양한 음식과 음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여 각성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졸음을 쫓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늦은 오후나 저녁에 섭취하게 되면 수면을 방해하는 강력한 주범이 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5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배출되기까지는 10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오후 5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 성분이 밤 10시가 넘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뇌를 각성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기 어려워져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다음으로 알코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한 잔이 잠을 쉽게 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레마리엠 수면, 즉 꿈을 꾸는 단계를 방해하고 수면 중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자주 깨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하여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술을 마시고 잠들면 잠들기는 쉬울지 몰라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더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코올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고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즉,
술을 마시고 잠들면 숙취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꿀잠은 절대 잘 수 없는 것이죠. 숙면을 위한 5번째 의외의 습관은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알코올 섭취를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2시 또는 늦어도 3시 이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디카페인 음료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캐모마일, 라벤더 등등을 마시면서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의 경우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부터는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당분간은 완전히 금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카페인과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숙면을 위해 오늘부터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보세요. 깨끗하고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진정한 밤의 휴식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잠 못 이루는 밤 숙면을 위한 의외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 습관들은 언뜻 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비법들이자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습관들을 꾸준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실천하시면 분명히 개운하고 상쾌한 아침을 매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수면의 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오늘 다룬 핵심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침실에서 스마트폰 멀리 두기 블루라이트 차단과 뇌 자극 최소화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시간에 깨고 잠들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체 시계를 혼란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취침하는 습관으로 생체 시계를 안정화하세요. 셋째, 낮에 햇빛 충분히 쬐기.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낮에 최소 10분에서 30분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잠들기 2시간 전 반신욕 또는 족욕하기. 따뜻한 물로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서서히 식히는 과정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다섯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량 조절하기. 카페인은 각성 효과로, 알코올은 수면 구조 방해로 숙면을 방해합니다. 오후에는 카페인을 제한하고 잠들기 전 알코올은 피하세요. 이 모든 습관은 단순히 잘 자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일상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을 위해 이 습관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숙면과 관련하여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과 행복한 삶을 위해 제가 계속해서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연구하고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편안하고 달콤한 꿀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